안녕하세요. 옛 성현들의 지혜와 고사성어를 들어보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의미로나 또 어떤 사실이 말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경우를 말할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고사성어가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는데, 그 고사성어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먼저 한문 고사성어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한번 풀이해 볼까요? 먼저 이자입니다. 이건 귀자지요. 이건 청각, 그러니까 청각기관의 일부를 나타내고요. 소리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죠. 다음 현, 이건 매달린 현, 아니면 달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요. 무엇을 떠올리거나 이해할 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영, 이건 종영, 박물영, 이건 소리와 관련된 물체를 나타내고요. 소리의 발생을 의미하죠. 그 다음 비, 코비자지요. 이건 인체의 기관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 냄새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현, 이건 앞에서 설명했죠. 영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이혈령, 비혈령의 각 한자는 모두 소리나 냄새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한자의 속담의 특징 중 하나인 상황에 맞는 의미를 가지려는 성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혈령, 비혈령이란 한자의 속담 중의 하나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한문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문구가 아니지요. 이 속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양쪽에 관련되어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이 속담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며 언론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혈령, 비혈령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중국 절대군주인 만만 황제의 첫째 아들인 목황이 임금의 위치를 먼저 물어봤다가 버릇없는 몸짓을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버려 실패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위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혈령, 비혈령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역사적인 문헌인 명자에는 귀는 귀걸이로 장식을 하며 코는 코걸이로 장식을 한다,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여성의 장신구로서의 귀걸이와 코걸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역사적인 배경에서 파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혈령, 비혈령은 고대 중국의 첫 번째 황제인 황제의 10신 중 하나인 이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생각을 형성하고 판단할 때 손가락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귀와 코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였답니다. 따라서 이 신은 인간의 판단 능력이나 직관력과 관련된 신이었고요. 이혈령, 비혈령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의 속담에서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혈령, 비혈령의 경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은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이 대부분의 경우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속담은 선택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죠. 이 고사성어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자료를 조사한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춘추 전국시대 때 세력을 한창 자랑하는 위나라 영공 때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위 영공의 총애를 받았죠.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미자하는 급한 마음에 임금의 수레를 몰래 끌어타고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임금의 수레를 몰래 타는 것은 발목을 잘리는 것이 당시의 국법일 정도로 엄격했답니다. 대신들이 벌주어야 한다고 난리들이었으나 위나라 왕은 오히려 아픈 어머니를 걱정하느라 발목이 잘린다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으니 미자하가 얼마나 효자인가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답니다. 자, 한날은 대궐 정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요. 이 맛이 달고 뛰어나자 임금에게 주며 먹으라고 했대요. 그러자 위나라 왕은 과인을 위하는 마음이 이렇듯 지극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답니다. 당시 궁궐의 과실은 왕의 허락 없이는 감히 따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국법이었고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미자하의 미색도 빛을 잃어가게 되었고요. 그러자 임금의 총애도 점점 식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자 위왕이 크게 노하여 저놈은 본시부터 버릇없는 못된 놈이다. 과인의 수레를 몰래 훔쳐탄 적이 있고 또 언젠가는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감히 과인들을 먹으라고 준 적도 있었다. 저 무례한 놈을 당장 끌어내다 목을 베어라 이렇게 했답니다. 칭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목을 베어라는 걸 보니 이쯤 되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변덕이 되겠죠. 이런 사연을 일컬어 이혈령 비혈령이라 했다네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인데요. 우리가 자국을 지키고 보호한 자는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침략자의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겠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반역자로 취급하여 처형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어 활동을 금지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이혈령, 비혈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혈령, 비혈령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고 그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고사성어는 한자의 속담과 같이 우리말과 그 한자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말들로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이혈령, 비혈령에 관한 지식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